12월 FOMC 새벽 내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일단 마켓나우 2부에서 싹 한번 정리를 꼭 봐야 할 이슈만 담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누구나 알 수 있었죠. 될 거라고 25bp 됐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더라고요. 물가도 안정되고 있다라는 흐름 있었고 그러면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줬습니다. 올해 성장률 그리고 내년 성장률 이런 부분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AI 생산성 이런 부분으로 개선되면서 성장률을 이끌 만한 요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년 1분기가 물가의 고점일 것이다라는 예상,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관세발, 일회성 그런 충격은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둔화. 사실 이제 이런 FOMC 열릴 때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들과 Q&A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희비가 엇갈리는데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기자들도 물어보고 그 부분이 바로 고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연준 의장은 재차 반복한 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 배경은 결정적으로 노동에 있다, 고용 시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좀 둔화되고 실업률이 오르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공식적인 고용 데이터보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 2만 건 정도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결국은 노동 수요 이런 부분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는 1회 정도이고 금리 인하가 되는 속도가 중요한데 굉장히 완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 얘기인즉슨 12월 FOMC는 확실히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한 금리 경로 앞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왜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을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건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혈액을 많이 공급하면 순환이 잘 되니까 그런 걸 원했는데 사실상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딜 것이다라는 걸 확인하면서도 시장이 오른 이유는 이거였죠. 연준이 금리 인하 이후에 단기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겠다라고 시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게 파월 연준 의장의 속내와는 약간 좀 다르게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한 우리나라로 588조 원 규모의 단기물, 달러 단기물 매입 계획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기 국채 매입을 시사를 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술적인 QE다, 양적 완화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 4월 15일은 세금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확 줄 가능성이 있어서 또 시장이 발작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좀 시장에 여유, 룸을 주는 그것을 할 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돈풀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시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하나의 신호일 것이다라고 믿고 싶은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동성을 푸네. 이거에 초점을 맞췄다. 시장 투자자들이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요소 나고 달러 약세 그리고 주가 상승되면서 금융 관련주, 중소형주 탄력적으로 올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라클. 이게 참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드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간의 거래에서 11% 넘게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부분이어서 우리 시장 출발할 때 이게 영향을 줄까 좀 면밀하게 따져보게 됐던 그런 요소입니다. 일단 실적을 쭉 여기다가 해놨는데 조정 EPS, 주당 순이익이나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보다는 잘 나온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디에 반응했느냐, 총매출 이게 시장이 원하는 답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 급락의 빌미가 총매출 부분에서 시장 전망치 밑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이게 이제 실적이고 이게 전망치였으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니 해도 오라클. 예전에는 미라클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AI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돈은 많이 쓰는데 과연 수익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고 오라클 이슈 때문에 시장이 발작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번 실적에서 총매출이
기대보다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매도에 대한 버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글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눈앞에 나타나기까지는 꽤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간의 거래에서 10%에서 11% 급락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오픈 AI 지원군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그리고 메타를 고객 확보했는데 이제 클라우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열일을 했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런 어필을 했으니까요.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대규모 부채를 조달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빚을 너무 많이 내니까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빚 내는 데에 대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투자는 하는데 수익 전환 속도가 많이 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 캐펙스 같은 경우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리스크에 대한 점증 이런 부분도 우려하실 것 같은데요. 직전 분기는 85억 달러였는데 이게 120억 달러로 분기 기준으로 좀 올라간 흐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9월 최고치 대비해서 30% 곤두박질 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라클 이게 이제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으니까 다음 넥스트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이 그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버티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적절하게 이러한 기사들이 나타나줘서 우리 시장을 오라클 굉장히 매출 부진에도 시간의 주가 11% 급락에도 이게 좀 잡아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말씀드리는데요. 정부가 좀 통 크게 돈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팹리스 산업, 이거는 이제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을 10배로 키우겠다. 이렇게 통 크게 좀 나섰는데요. 그래서 2047년까지 700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말이 700조지 굉장히 큰 규모이고요. 팹 10기를 신설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2월에는 용인에서 일반 산단 1호 팹 착공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도 국가산단 토지보호상 공고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착수 현상 그리고 그런 일의 진행 흐름들이 있었는데 더 한다는 거죠. 당연히 정부에서는 HBM에 대한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MPU,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하고요. 뭐 PIM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I에 특화된 반도체 연구 개발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피지컬 AI를 위해서 핵심 자원 이런 부분도 돈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육성할 건데 TSMC 여러 가지 생태계를 좀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소부장 당연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영역 그 줄기를 치면서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화 추진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안보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겠다. 예전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반도체 전문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제품을 써줘야지 내수가 부응이 되고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우리 것을 좋게 보기 때문에 수출도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탈수도권을 조금 더 가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광주는 패키징, 부산은 전력 반도체, 구미는 소재, 소부장 섹터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결국 700조 투자에 대한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잘 세법 계산하시면서 반도체 AI를 잡아주고 있는 투자 소식이니까 요 이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JP모건에서 오늘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은 4% 뛰고 있죠.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오늘 장중 스타는 전력 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JP모건에서는 K 전력 장비 아주 좋아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전력 장비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슈퍼 사이클의 초기에서 중기가 여전하다라고 봤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K 전력 장비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는데 확신이 드는 게 거의 뭐 최고 조달하면서 베스트 칭찬을 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압은 날로 전력이 좀 세기를 원하면서 뭐 장기간 유지하는 걸 원하면서 고전압 수요 늘고 있고요. 가격도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의 균형 논리인데 예상치를 지속해서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데이터 전력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면서 전력이 부족해진다라는 부분에서 K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라는 가능성. LS 일렉트릭 목표 주가 53만 원이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목표 주가 105만 원이고요. 효성중공업 오늘 그래도 괜찮게 뛰는데 280만 원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세 종목 모두 다 비중 확대 전략 제시했으니까 JP모건의 의견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종가 11만 원 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의 매수에 들어오고 장중에 11만 원 선 넘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호재들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망이 실리는 기사들 그리고 분석 리포트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KB증권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최선호주로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 16만 원 유지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역시나 증권사 리포트 내놨는데 4분기 반도체에서 이익이 5배 가까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422% 오르면서 이익 급증 사이클 이런 부분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BM도 좀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KB증권에서는 내년에 이 생산 능력이 30% 확대가 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고객사들이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이걸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GPU 같은 경우 그리고 ASIC 반도체 이런 부분의 고객사가 확대가 되면서 대표적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AMD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 HBM 출하량이 3배가 증가하면서 효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글로벌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 것으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장률 6배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HBM만 봤을 때 매출이 26조 원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 기준입니다. HBM4가 내년 1분기에 양산을 시작을 하게 되면 2분기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내년 조금 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에 승부를 걸겠다고 예전에 HBM3 잘 안 됐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HBM4 같은 경우에는 GPU, ASIC AI 생태계 확장의 최대 수혜주가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우려를 딛고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건지 이 보고서를 보고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브로드컴을 통한 ASIC 업체들의 수요는 늘고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했고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 같은 경우에도 내년입니다. 출하가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 HBM 비중을 봤을 때 HBM4가 55% 그리고 3 그 전 모델입니다. 45% 전망을 했습니다. HBM4만 봤을 때 HBM3 대비해서 최대 58%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은 글로벌 D램 관련해서 생산 능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D램 업체 중에서는 밸류가 아주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저평가 국면이라는 표현을 KB증권에서 했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 16만 원 근거가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거고요. 마침 UBS 해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는 많이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 UBS에서 삼성전자를 기존에는 12만 8천 원에서 15만 4천 원으로 KB증권이 16만 원 유지했잖아요. 비슷해지고 있는 양상이고 UBS에서 또 SK하이닉스 예전에는 71만 원이었는데 85만 3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긍정적인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 다시 한번 11만 원선 회복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하루입니다. SK예요. SK 사실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름 세력도 유지에다가 좀 꺾였다가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됐었습니다만 어쨌든 목표 주가 34만 원을 올려잡은 SK증권의 리포트는 우리가 꼭 봐야 할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해서 연내 처리가 유력하다라는 보고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최근 이제 주가 흐름 괜찮아서 SK 스퀘어 그리고 SK 바이오팜 이런 부분 주가 상승분 반영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SK 하이닉스, SK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 상승에도 아직도 이런 부분 반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주주권 보호가 조금 더 강력했고 3차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좀 포함하잖아요. 이런 거 더불어 배당 소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SK 자체적으로도 재무 여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순차익금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라는 SK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SK 실트론이나 론디, 안화슨 이런 부분을 추가 매각 전망이 있는데 이런 매각 자금 조금 더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재무구조 개선은 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주주를 환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통 크게 생길 수 있을지 그런 부분으로 기대하더라고요. 목표 주가 34만 원 상향 이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G전자 겨울에 사세요라고 하니까 딱 지금인 듯합니다. 목표 주가도 13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망치는 200억 원 정도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한 205억 원 정도 나오면서 전망치 대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대신증권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4분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1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LG전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게 이 증권사 리포트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전, 특히나 이제 프리미엄 신제품 가격 더 붙여서 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관세 충격을 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TV 같은 경우에도 OLED가 중심으로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쪽 부분이 영업이익 흑자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조, 에너지 솔루션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HVAC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냉난방 공조예요.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서 열 많이 나니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B2B 기업 대 기업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 언급하면서 돈벌 구실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그럼 내년 우리가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년 1분기와 연간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멘텀을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배당인데요.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배당 재원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도 법인 상장하면서 현금이 좀 많아졌는데 1조 5천억 원 정도 유입이 되면서 이쪽 돈도 추가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소 배당 1,000원 정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공조 시스템 이 부분인데 HVAC 냉난방 공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열 많이 나니까 차갑게 식혀줄 대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 식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기업 대 기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사업 비즈니스가 이런 얘기이고 B2C 소비자에서 이제 B2B 기업으로 가면은 더 단위가 커지겠죠. 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시스템 에어컨, 대형 칠러, 냉각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환되고 있다라는 데에서 LG전자의 그 강력한 모멘텀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가전 쪽 수익성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뭐 AI 기능 채택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로봇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다라고 대신증권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최근 튄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LG 이노텍은 고정밀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관절 이 부분이고 LG 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에 해당될 거고 LG 엔솔은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로봇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휴머노이드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봤더라고요. 내년 휴머노이드 등에 업고서 얼마나 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3만 원으로 지금 상향한다라는 이유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 로템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 28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페루와 그래도 괜찮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195대 수출인데 이게 중남미 방산 관련해서는 최대 규모이고요.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남미의 첫 진출한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정도 추정이 되면서 주가는 사실 11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이 증권사 골드만삭스에서는 수주 대세 상승기가 지속될 거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점수를 줬습니다. 스페인,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나토, 동부 이런 부분에서 교체 수요도 폭발할 것이다라고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로템 목표 주가 28만 원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지금 FMC 관련해서 쭉 말씀드려서 요거는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뭘 앞으로 봐야 될까 이런 얘기만 일단 해드리면 중소형주, 소해주는 유리한 환경이 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총 대비해서 외국인 기관 거래 대금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봐야 되는데 대형주와 코스닥 잠시 나눠서 말씀드리면 대형주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코스닥은 바이오, 로봇, 의료, AI, 2차 전지, 자동차 부분 분명히 오늘 튀는 데는 이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투자 아이디어가 코스닥으로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까지 이러한 섹터들의 트레이딩이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리포트까지 살펴드렸습니다.